20대 시절의 저는 어느 날 문득 제 방을 둘러보다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이 가득했거든요. 한 달 전에 그렇게 갖고 싶어서 산 최신형 아이폰. 그걸 손에 쥐었을 때의 쾌감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소비가 주는 쾌감이 이렇게 짧다는 사실을요. 그런데도 멈추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바에서 월 100, 200 벌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쓸데없는 물건 더미에 둘러싸인 채 살고 있는 저 자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는 누군가가 짜놓은 게임 속에서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NPC가 아닐까? 이 영상은 제가 그 의심을 따라가다가 깨달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돈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먼저 그 아이폰에 대한 쾌감이 왜 사라졌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알고 보니까 소비가 주는 도파민의 지속 시간이 놀라울 만큼 짧더라고요. 물건을 사면 대개 며칠 안 가서 처음에 그 기쁨이 증발합니다. 그러면 뇌는 또다시 그 짜릿함을 찾아서 다음 소비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하고요. 문제는 누군가가 이 메커니즘을 저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업 모델로 삼고 있죠. 이 메커니즘에 빠져서 저는 어느새 사실은 필요도 없는 것들을 필요하다고 믿으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터넷을 켤 때마다 화면에는 늘 신형 자동차와 유명 디자이너의 옷이 반짝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은 원래라면 돈이 없어서 못 살 물건을 할부라는 이름으로 지금 당장 살 수 있다고 권하고요. 기업은 욕망을 만들고 은행은 그 욕망을 지금 실현할 수 있게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이 두 손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기업과 은행은 사람들이 어떤 지점에서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핸드폰 앱을 켜고 1분 1초마다 흘리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게 마케팅 부서 담당자들의 할 일입니다. 제 검색 기록, 체류 시간, 손가락이 멈추는 위치까지 전부 다 데이터예요. 심지어 핸드폰을 책상에 두고 대화를 나눴던 그 주제에 관해서도 귀신같이 광고가 뜨더라고요. 무서울 정도예요. 그들은 그걸로 제가 무엇에 약한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걸 사지 않으면 너의 주변 사람들이 너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볼 거야. 이 메시지는 광고 카피에 정직하게 써있진 않아요. 대신 우리의 잠재의식에 아무도 모르게 심어져요. 남자분들 차 없으면 여자친구 앞에서 괜히 눈치 보이죠? 그게 사실 비합리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눈치가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여자분들도 원래는 남자친구가 차가 있든 없든 신경도 안 쓰셨던 분들도 인스타그램에서 친구가 남자친구랑 비싼 차 안에서 찍은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져요. 결혼식은 더하죠. 평생에 단 한 번뿐이라는 머릿속에 박혀버린 그 말 때문에 호텔 결혼식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화려하게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생겨요. 그런데 그 어느 정도를 맞추려면 평범한 직장인 연봉만큼이 한 번에 날아갑니다. 신혼집도 그래요. 빌라나 오피스텔 월세로 시작하면 남들이 무시할 것 같으니까 무리해서 신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죠. 전세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는 은행에, 원금은 집주인에게 넘겨주고요. 정작 내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남들 눈높이에 맞추는 게 더 중요해 보이죠. 그러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믿어요. 나는 사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남들 하는 정도만 하는 거야. 저도 한동안 진짜 이렇게 믿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됐죠. 이게 이 시스템을 주관하는 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는 걸요. 사람들은 자동차, 시계, 가방에 돈을 쓰면서 사실은 물건이 아니라 자존감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에 기대서 나약한 자존감을 떠받치려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한심했냐면 군대 월급 받아서 휴가 나올 때면 그 돈으로 명품 티셔츠 이런 거 사서 입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다녔어요. 머저리도 그런 머저리가 없었죠. 그런데 그게 아무리 그런다 해도 자존감이 채워지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공허함만 남았어요. 내 시간과 에너지, 생명력을 브랜드에 갖다 바치고 손에 쥐는 건 공장에서 수백만 개씩 찍어낼 수 있는 물건 하나니까요. 저는 제 소비가 전부 제 선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정확히 그 동선 위를 걷고 있더라고요. 게임으로 치면 정해진 대사와 행동만 반복하는 NPC였던 거예요.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해진 루트를 도는 캐릭터인 거죠. 그렇게 저는 현재의 짧은 만족을 위해 미래를 갖다 쓰고 있었어요. 제가 버린 그 미래 덕분에 기업은 물건을 팔고 은행은 대출 목표를 채우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시스템은 계속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주관하는 자들은 당연히 이 게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래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제가 소비하길 바라는 거죠. 제 시간, 건강, 감정을 다 바쳐서 어렵게 번 그 월급을 필요하지도 않은데 써버리길 바래요. 우리의 정신력이 아무리 강해도 SNS를 통해 또는 여자친구나 배우자를 통해서 열등감을 자극해서 결국 우리가 소비하게 만들어요. 이 시스템에서 못 빠져나오는 소비자는 거대한 매트릭스 시스템을 굴리는 에너지원으로 끝없이 착취당하는 소모품으로 거꾸로 소비돼요. 저는 제가 소비자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제가 소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끝에 뭐가 있나 봤더니 그건 선택권 없는 삶, 그리고 불안정한 노후였습니다. 저는 그 결말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러다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이 게임을 주관하면서 제 생명력을 빨아가는 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말이죠. 바로 제가 이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 구조가 부조리하다는 걸 알아채고 더 이상 주관자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게임판 자체가 엎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재미를 못 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이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가겠다고요. 그리고 그 문은 하나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소비를 멈추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 월급을 빨아들이던 불필요한 소비를 멈추고 목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우량한 자산을 사고 그 자산에서 나오는 자본소득으로 정말 필요한 소비만 하는 것. 이게 제가 찾은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못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투자를 안 하니까 늘 돈이 없는 거더라고요. 저도 투자 초반에 정말 힘들었어요. 자산이 쌓이는 게 너무 미약해 보였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쌓인 목돈으로 우량 자산의 주인이 되고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훨씬 수월해졌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딱 한 번만 궤도에 진입하면 그때부터는 돈이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싶어도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딱 한 번만 고생하면 남은 인생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쉬워지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대학교 4학년 당시 증권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돈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당시 같이 인턴하던 친구들 중 연고대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도 정작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친구는 월급을 받으면 100만원짜리 패딩을 사서 입고 다니고 다른 친구는 매일 술자리에서 사람들과 즐기느라 돈을 모두 써버렸어요. 돈을 다루는 일에 최전방에 있는 증권사에 다니는 친구들도 돈에 대하여 이토록 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인상 깊었던 저는 23년 취업 후 첫 월급을 받자마자 75%를 미국 인덱스 ETF에 투자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월급의 75%를 전부 투자하고 있습니다. 성과급과 보너스도 받는 족족 투자했어요. 그 결과 2년 만에 1억 원의 순자산을 달성했으며 현재는 그 돈이 1억 6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최대한 줄였지만 전혀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쌓인 자산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인생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 주는 충만감은 명품 옷이나 외제차 따위가 주는 짧은 도파민과는 정말이지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게임의 주관자들이 짜놓은 판에서 그들의 NPC가 되는 대신 시스템 밖으로 탈출하기 위한 저만의 게임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본주의 유목민이었습니다.